서울 명동의 시내 한복판에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개성여고. 미술교사인 최지연 수녀와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칩니다. 제대로 소화시킬 새도 없이 뛰어온 곳은 학교 급식 조리실. 지렁이 답인데요. 지금 지렁이가 너무 배고파서 빨리 주러 가야 돼요. 자신들만큼이나 점심시간을 기다렸을 지렁이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온 지렁이들이 교정에 자리 잡은 때는 지난 4월. 아이들의 유난스런 정성 덕분인지 몇 달 새 지렁이들은 수도 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렁이 먹이는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 준비하고 남은 채소 밑둥과 찌꺼기를 주로 줍니다. 여름철 찌는 날씨에 더위에 약한 지렁이들이 별 이상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확인합니다. 위에가 너무 질퍽거리고 가에는 조금 말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고생들과 지렁이의 만남에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최지연 수녀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 쓰레기 배출을 줄여보자고 시작했는데 지렁이가 가진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렁이들이 하루 종일 음식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내놓은 배설물. 지렁이 분변토의 첫 번째 수혜자는 학교 교목인 60살 은행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요, 원래 있었던 흙은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저런 흙이에요. 저런 상태였다가 콘크리트처럼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해서 만져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쪽의 흙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렁이 주고 난 다음부터 흙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지렁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이 모두 콘크리트로 덮인 교정에서 수십 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을 살린 건 모두가 하찮게 여기던 지렁이였습니다. 지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렁이는 저희가 인간들이 먹고 버린 것들, 그다음에 동물의 변들 이런 것들 아주 잡다한 것들을 그냥 아무런 불만 없이 기쁘게 모두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줘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세상에게 좋은 곳으로 돌려주거든요. 지렁이 있네요. 굳은 땅에 숨을 틔우고 메마른 흙을 건강하게 변화시킨 지렁이. 이것이 바로 땅을 살리고 자연과 생명을 가꾸는 지구 살림꾼 지렁이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지구 조홍섭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시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지렁이, 언뜻 연결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속엔 지금 무수히 많은 지렁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지렁이를 이용해 처리하는 오물량은 한 달에 약 26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렁이를 가리켜 지구의 창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쓰레기를 먹고 건강한 흙을 배설하는 지렁이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건강한 순환을 돕는 지구 살림꾼 지렁이, 지금부터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연을 지탱하는 살림꾼으로 지렁이를 키우고 있는 담양의 한 농장. 90년대 초반 문을 연 이 지렁이 농장의 주인은 주위에서 지렁이 아저씨로 통한다는 진병교 씨입니다.
지렁이 먹이는 주변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와 슬러지입니다. 지렁이 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엔 2,500평 농장에서 하루 약 10톤의 슬러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먹성 좋은 붉은 지렁이를 주로 키웁니다. 쓰레기 처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의 농장을 찾는 이들도 늘었지만 농장이 이 정도 자리 잡기까지 지난 10여 년 세월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렁이를 통해서 무언가 환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서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하겠다까지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농장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우선 지렁이 농장에 매달리는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지렁이 생태를 워낙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알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빼앗긴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죠. 이전까지 사료용이나 낚시용 미끼로 사육하던 지렁이. 그 지렁이를 활동에 주목해 키우자니 생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교미하고 있어요. 지렁이는 암수 한 몸이지만 생식을 위해선 반드시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환대에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두 마리의 지렁이. 환대의 접촉을 통해 짝짓기 상대와 정자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새끼 때는 환대가 없죠. 새끼 때는 환대가 없고 이게 성체가 되면 환대가 생기죠. 이게 환대가 생식기니까. 인간이 2차 성징을 거치듯 지렁이의 생식기관인 환대도 성체가 되면서 발달합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한 지렁이의 성장 속도는 종류에 따라 8주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짝짓기를 끝낸 지렁이는 각각 알을 낳습니다. 처음 유백색을 띠고 있던 알은 시간이 지나면 키위처럼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보통 한 개의 알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 지렁이가 부화됩니다.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은 종류라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스스로 개체 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의 강한 생명력은 이처럼 빠른 환경 적응력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액 분비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지렁이는 빛에 노출되면 체액을 분비하고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아 피부를 보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신비한 지렁이의 생명 활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지렁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사육 상태가 좋으면 더 잘 들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잘 안 들리는데 이 소리가 지렁이가 움직이는 소리인데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육상 이 속에서 정체돼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소리로. 옛 문헌 중에 지렁이가 노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쉼 없이 땅을 헤집고 다니며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건강한 흙을 배설하는 지렁이의 부지런함. 그 소리까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지난 2월 18일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지렁이 화분을 분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식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렁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와, 엄청 크다. 나 하수 처리에 이용하는 지렁이 중 일부를 직접 토기 용기에 담고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화분으로 덮어줍니다. 용도는 가정 내 음식 쓰레기 처리입니다. 이날 지렁이 화분을 분양받은 민재네 집에선 지렁이 이름 짓기가 한창입니다. 손,콧물. 지렁이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잘 키울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앞으로 3일 동안은 음식을 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물도. 알았지? 열흘 후 민재네 집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당무 껍질도 먹을 수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지렁이가 좋아한다는 채소와 과일 껍질 위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래 지훈이 어제는 왕꿈틀이 줬으니까 오늘은 손콧물이 주자.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봐, 여기 다 있잖아. 음식을 먹고 지렁이가 땅 속에 들어가 잠을 잔대. 홍당무도 먹고. 민재네 집에 온 후 감자 지렁이들의 두 번째 만찬입니다. 감자껍질도 주고. 지렁이도 이뻐해줘야 잘 자라는 거다, 지훈아.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있는 환경의식을 심어주자는 엄마의 의도는 딱 맞아떨어진 듯합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건강해지고 가족의 생활 습관 곳곳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박을 여름이라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수박 먹으면 음식 그 수박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태 한 번도 안 버렸거든요. 여태 계속 그 지렁이 먹이로 주고 야채 같은 것도 일부러 지렁이한테 야채를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야채 음식을 들어간 걸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렁이 온 뒤로는 야채 들어간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지렁이는 과연 어떻게 음식물을 먹어치우는지 제작팀은 지렁이의 먹이 섭취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만 활동하는 지렁이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촬영.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 선풍기와 라디에이터가 동원됐습니다. 먹이는 민재네 지렁이가 제일 잘 먹었다는 수박 껍질입니다. 좋아하는 먹이를 두고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지렁이들. 활동에 더 적합한 반에는 먹이 섭취도 빨라집니다. 이가 없는 지렁이는 환대 쪽에 있는 입을 내밀어 빨판으로 빨아들이듯 먹이를 섭취합니다. 6개로 나눠놓은 수박 껍질을 다 먹어치우는 데 걸린 시간은 사흘. 남은 것은 종이장처럼 얇은 가장 바깥쪽 껍질뿐. 질기고 단단해 소화가 힘든 부분뿐입니다. 물기가 있고 무른 밥도 지렁이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염분이 많은 짠 것을 제외하고 지렁이는 생채소부터 조리한 것까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도 물에 헹구면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지렁이의 쓰레기 처리 능력은 음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 자원과 최운곤 박사.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렁이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는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연구 내용에 걸맞게
최용근 박사의 사무실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커다란 상자가 쓰레기통을 대신합니다. 아니, 티백을 왜 거기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 티백이요.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쓰레기 같지만요. 이렇게 지렁이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안에서 지렁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다 티백 같은 걸 먹고 쓰레기, 종이 이런 거 다 먹고서는 다 이렇게 이제 분변토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흙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새끼 지렁이고요. 그래서 이 티백 같은 걸 다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요 안에도 지렁이가 들어가 있네요. 또. 예? 요 안에 들어가면서 먹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그 양의 포대 종이 같은데요. 편지봉투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요런 거는 이제 그 상자용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그냥 집에서 항아리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또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비닐이나 철 조각처럼 자연 분해가 불가능한 것을 빼곤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지렁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서 먹고 이렇게 있는 거네, 그렇죠? 모든 종류의 유기물을 먹고 지렁이가 배설한 흙은 그대로 식물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지렁이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걸 몇 년째 쭉 키우고 있는데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 그 과정 어디에서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고난 먹보인 지렁이의 다양한 먹잇감과 먹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양분이 있어 먹이가 될까 싶은 신문지를 맛있게 먹어치우는 지렁이. 지구의 청소부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 몸무게 체중의 한 2% 먹습니다. 근데 닭이나 토끼는 4% 먹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하루에 8kg 먹고요. 하마가 얼마큼 먹냐면은 50kg 먹는답니다. 근데 지렁이는 몸무게가 0.4g이 들랑해요. 양식에 이용되는 지렁이는. 근데 0.4g이 거의 0.4g을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몸무게의 100%를 먹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은 70kg인 사람이 70kg를 먹는다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지렁이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짐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인 우리나라. 우리보다 앞서 쓰레기 처리에 지렁이를 도입한 호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멜버른 근교 프랭스턴시에 사는 가정주부 엘라. 저녁 준비하면서 나온 음식 찌꺼기와 냉장고에 오래 보관돼 내놓기 힘든 음식이 모두 지렁이 먹이가 됩니다. This is the worm's dinner. So you were planning to give that to the worms all along? Yes. Yes, there's leftover soup. Okay. Too old for me to eat, Okay. but the worms will love it. Okay. They love cooked food. They love cooked vegetables. They're very easy to eat and digest. 단 한 톨의 음식도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뜰 앞에 놓아둔 원팜, 지렁이 사육상에 넣습니다. 과하다 싶게 많아 보이지만 지렁이가 열심히 먹고 분해하고 있는 음식 쓰레기에선 신기하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렁이 사육상은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넉넉하도록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So this is the top layer. So this is all fresh and new. There's things in here like potato peels, pumpkin, veggie scraps, tissues and paper towel, weeds from the garden, more veggie scraps. There's a tea bag in here somewhere as well. There we go, a tea bag. So all sorts of things, and coffee grinds are really good too. And you probably see worms dangling underneath. Can you see any worms dangling underneath? Oh, yes.
쓰레기 종류를 나눠 넣을 수 있는 4개의 분리된 통 안을 지렁이들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And this is the next layer. And there's holes. You can see the holes. So the worms can actually move up and down in the levels. So they'll move up to the top to eat, and they'll go back down as well. So that's getting close to being ready for the veggie patch. And then we'll look at the next layer down. There's a corn cob there. And you can put in vacuum cleaner dust as well, and hair, even if you cut your hair. Also cat and dog hair, that type of thing. That doesn't sound too palatable. Or earthworm. No, it takes a lot longer to break down, but being organic, it will eventually break down with all the other items. 음식에서 먼지 뭉치, 머리카락까지 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모두 지렁이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지렁이 사육상은 호주 전역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생산돼 팔리고 있습니다. And this is where all the liquid gets caught. And we can just strain that out into a 각 bucket. 통에서 만들어진 분변토와 거기에서 나온 액체는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데 천연 비료가 됩니다. 지렁이를 생활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이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We had a gift voucher for our engagement, so we went out and bought that as one of our presents. I've heard that the council encourages the use of worm farms, and they also run educational programs. Did that encourage you to buy the worm farm? Absolutely. I'm really interested in reducing waste, and when I found out just how much waste we send to landfill, it's actually about half of everything that we produce in waste can be worm farmed or composted. So I wanted to try it out because I didn't believe it, and it was just amazing. I actually found that out because I work in a job where I actually go out and teach communities and schools, so I had to obviously do at home what I do out in the schools, because then I know for sure, and it's made a huge difference for us. 지렁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 호주인들. 여기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주 정부와 연계된 특수기관인 쓰레기관리협회가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과 가정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전담합니다. 특히 지렁이 사육상은 수년 전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크숍을 통한 시민교육, 대형마트에서의 홍보 행사는 물론이고 개인 상담 창구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비용 분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So some councils would subsidise the cost of worm farm or compost. So for example, a worm farm might cost $75 and the council would subsidise that by $20 to make it more affordable for the residents. Other councils might actually sell the worm farms from their service centres, so not reduce the price but make it more accessible for the resident. Other councils are actually giving away worm farms or compost bins. So for example, Frankston City Council have just got funding to give out 300 worm farms and compost bins. 환경 문제에 있어 의식의 공유는 필수입니다. 멜버른의 한 공원. 다른 테마파크나 놀이공원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아이들의 놀이기구며 시설 하나하나에 자연 친화적인 의지를 담은 이곳은 가족 단위 관람객 외에도 해마다 6만 명의 학생들이 체험 교육을 받는 환경 교육의 장입니다.
70년대 후반 이 공원이 문을 열 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3가지 테마 중 하나는 바로 지렁이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쓰레기통 대신 각양각색의 지렁이 사육상이 있습니다. 모든 관람객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유기물 쓰레기는 지렁이 사육상에 넣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 물품과 지렁이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법을 배웁니다. 사육상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 지렁이 활동이 보이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도 높였습니다. 관람객뿐 아니라 공원의 모든 시스템이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역시 매일 지렁이 사육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의 조절이나 통제가 힘든 식당 쓰레기를 지렁이 사육상 하나로 모두 해결합니다. 가장 많은 양이 발생하는 식당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렁이 사육상도 공원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공원 내 지렁이 사육상에서 만들어진 분변토는 1년에 몇 차례씩 거두어 공원 채소밭에 씁니다. 분변토를 모으고 밭에 뿌리는 과정 역시 관람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 수단은 없습니다. 지렁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렁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There's lots of lady beetles in here. When school groups come, they put all their vegetable waste into buckets and we put them into compost bins and we have earthworms that break them down. The children love to, they get very scared of the earthworms, but they love to see them and learn about what they do. 공원 안에는 지렁이 사육상을 만드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공원의 상징이 된 지렁이 사육상을 공원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홍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합니다. 처음엔 나무 상자를 이용하다가 이용에 더 편한 형태로 개발을 거듭해 가장 최신 모델은 재생 플라스틱 통을 이용한 것입니다. And access the castings through here. 일주일에 10개 정도씩 팔린다는 지렁이 사육상은 공원에서의 환경 교육을 실제 생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연 본래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렁이는 쓰레기 처리에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텐데요. 생활 속에서 공공기관에서 아이들의 환경 교육에까지 지렁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호주인의 모습은 부럽기까지 합니다. 지구 살림꾼 지렁이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량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이나 하수를 처리하는 청소부로, 부지런히 땅을 엎고 섞으며 영양덩어리 흙을 생산하는 농부로 지렁이의 다양한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품 출고가 한창인 호주의 한 공장. 10년 전 설립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렁이를 이용한 정화조 시스템입니다. 가정이나 공공시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화장실 오물 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해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정화 과정은 별다른 기계 장치나 화학약품 사용 없이 지렁이의 활동에 의존합니다.
멜버른 외곽. 주택단지와 뚝 떨어져 산중에 지어진 집 한 채. 자연지향적으로 살기 위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존 엘드리지는 3년 전 자신의 집에 이 회사의 정화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집 바깥쪽에 설치한 정화조 탱크엔 뚜껑을 열고 수시로 생활 쓰레기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욕실과 부엌, 화장실에서 버리는 생활 하수들은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정화조에 모이고 지렁이는 여기에 모인 쓰레기와 하수를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분해합니다. And we didn't like the idea of this nutrient-rich water running out into the creek and out into the ocean. That was one of the prime reasons that caused us to want to make the change over to a worm farm system. Because with the worm farm system, the absorption of the surrounding soil actually improves. The liquid from it is not an anaerobic liquid. It's not all greasy and doesn't clag up the soil, but is a much clearer, brighter aerobic liquid. 빅토리아주 소유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단지. 바닷가에 인접해 낚시나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이동주택 차량 주차 공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이 공원의 전체 정화 시스템도 지렁이 정화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chute for disposing of the garbage. So when the caretaker has some bins full of organic waste, he just upends it directly into there, and as you can see yourself, there is no smell. It's not like a sewage system, it's just like wet paper, that's all it is. You're looking straight into the chamber. There's no foul smell at all. There's nothing, and the worms are all working down there in between all the layers of garbage. And there's a vertical master switch turns the pump on. 지렁이 정화조는 공원 안에 모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샤워장, 세탁실, 화장실 등 하수 배출 시설과 인접한 각각의 정화조엔 역시 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 투입구를 따로 두었습니다. 외부로 통한 시설은 쓰레기 투입구와 정화조 안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구뿐입니다. It's not mechanical, never needs any maintenance to it, doesn't smell and doesn't need emptying out. So all the solids are processed by the worms, go out as worm castings when the liquid passes through the system, and they end up in your garden as a liquid fertiliser. So it then starts oozing out on top of the ground and they all need replacing. And it doesn't deal with your garbage. 국내에서도 폐기물 처리에 지렁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환경공학과 권영택 교수의 외부 연구실. 몇 년 전부터 권 교수는 지렁이를 이용한 공업 폐기물 슬러지 처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 등 이미 몇 군데에서 지렁이를 이용해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발생량에 비하면 시설과 처리량이 턱없이 적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있는 슬러지 결국 처리가. 대부분의 슬러지가 해양 투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폐해는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해안 투기 지역의 이 퇴적물층에 특히 중금속 같은 분해되지 않는 그런 유해 성분의 오염물질 농도가 심지어는 인근 지역, 투기되지 않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30배 이상 오염되었다는 그런 정부 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합법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 전 세계 4,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권 교수는 지렁이를 지목합니다. 슬러지는 수분이 많고 유기물이 많아서 쉽게 부패됩니다. 부패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생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원래 토양에서 또 하수구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렁이를 보건데 지렁이 그런 악조건에서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이런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기가 있는 슬러지는 분해하기 쉬워 지렁이들이 좋아하는 먹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렁이를 이용한 슬러지 처리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육 공간 확보와 겨울에도 지렁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방법은 우리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숱한 폐기물을 먹고 지렁이는 생명을 품을 흙을 생산합니다. 밑에 분변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수박이 위에 슬러지가 있어도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밟으면 푹신푹신하죠.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왔다가 밟으면 들어가고. 지렁이가 활동하면서 이리저리 섞어놓은 건강한 분변토는 무수한 숨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의 장에서 슬러지에서 변신한 분변토. 싱싱한 흙내음이 가득합니다. 네. 담양 지렁이 농장 진병교 씨가 분변토를 이용하고 싶다는 농가에 찾아온 길입니다. 한 트럭 싣고 온 분변토엔 지렁이 알까지 가득합니다. 다른 농민의 소개로 올해 처음 분변토를 써보는 이영동 씨는 분변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몇 년 동안 공들여 키운 생약초와 야생화에 지렁이가 가져올 건강한 변화를 기다려봅니다. 응이나 진딧물 종류도 더 없고요. 화색이라든가 또 잎사귀가 윤기가 난다거나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여기 시험 삼아서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산업과학연구소. 지렁이와 농업의 상관관계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인 우리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15년 전부터 자료와 연구 결과를 축적해온 곳입니다. 호주에서 지렁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베이커 박사가 지렁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You can see the green areas as the earthworms move away from the pegs and colonise, and you can see that halo or increasing patch of very healthy soil and hence very productive grass resulting. This is New Zealand work. 7년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지렁이가 있는 땅과 없는 땅은 식물의 생장에 눈에 보이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지렁이를 넣어준 땅의 목조가 개체수도 많고 훨씬 튼튼했습니다. 그와 함께 지렁이를 농업에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수년간의 자료를 분석, 수치화했습니다. You might be talking 25 to 30% increases in the amount of grass or the amount of wheat you grow. And equally, you might get 10 to 20% increases in the protein content of that wheat. Now, for a farmer who gets not only paid more for growing more grain, but gets paid more for having good quality grain, this is very significant. 살리고 식물을 건강하게 하는 지렁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흙 속의 미생물까지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기물은 지렁이의 먹이가 됩니다. 지렁이의 장을 통해 나온 분변토는 토양 내 이로운 박테리아를 활성화하고 식물이 영양 섭취를 쉽게 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렁이들이 움직이면서 만든 미세한 땅굴들은
영양분과 수분,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흙 속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수천 년, 그 이전부터 땅을 일궈온 부지런한 농사꾼. 가장 오래된 토양 엔지니어인 지렁이는 흙에 뿌리 내린 모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왔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많은 호주인들은 지렁이를 농업의 고마운 동반자로 인식해왔습니다. 멜버른에 있는 지렁이 박물관. 이 땅을 일궈온 농민과 주민들이 토종 지렁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